자, 안진용 기자님. 새벽에 몰래 아파트 계단 숨어 있었다. 정말 모든 단어가 다 수상해 보여요. 네, 오늘 새벽 2시 30분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뭐죠? 그리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네. 그 계단에 숨어있던 남성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먼저 CCTV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홀로 아파트 건물로 들어오더니 주변을 둘러비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벌써 수상해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지금 남성의 손에 뭔가 들려있죠? 공구함 같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이번에는 또 다른 남성이 홀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인데요. 자, 근데 이 남성 뭔가 수상합니다. 버튼도 누르지 않고 그냥 서서 휴대폰만 만지고 버튼을 있는데요. 안 눌렀어요, 지금? 자, 근데 이 남성 잠시 후 저렇게 갑자기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에? 자, 또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번에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한 남녀가 이 쓰러진 남성을 목격하는데요. 자, 이 남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이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니, 김효성 기자님, 지금 CCTV만 잠깐 봤는데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상황이 너무 심각해 보여요, 지금. 네, 일단 뭐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네, 사건의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그 손에 공구함을 들었던 남성, 50대 남성인데요. 일단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이 해당 아파트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느 가정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었던 50대 남녀를 흉기로 수차례 공격까지 하게 된 것인데요. 흉기 공격당한 피해자들은 부상을 입었는데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졌던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식이 없는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건 뭐 어떤 이유로든 용납은 안 되죠. 하지만 이들 사이에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알아봐야겠습니다. 경찰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아마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 상황이나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걸로 봤을 때는 이미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이미 계획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게 둘이 한 달 정도 사귀었었어요, 작년 연말에. 그 이후에 헤어졌는데 헤어지는 과정이 뭔가 매끄럽지 않게 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봤을 때. 그러면서 피해자가 앙심을 품게 됐고 위해를 가하려고 피해자 집에 먼저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들이 들어오니까 바로 문 앞에서 이렇게 범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복도식 아파트라 복도식에는 창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타고 넘어갔어요. 정권 다른 정권이 있는데 이제 그 관련된 건 동종 정권 없고. 현주 평론가님, 불만 있으면 말로 해야죠. 무슨 저런 식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은 전에 애인 사이, 그러니까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둘이 이제 최근에 아마 헤어졌던 모양이에요.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헤어진 이 피해 여성이 아마 다른 남성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이 여성은 물론 함께 있던 그 남성까지도 범행 대상으로 지목을 해서 아마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아파트 비상계단에 숨어있던 가해 남성을 발견하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기에 이르릅니다. 네. 김민호 변호사님,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집에도 먼저 몰래 들어가 숨어 있고 누가 봐도 너무 작정한 계획 범죄죠? 치밀한 계획 범죄죠. 자신이 교제했던 피해 여성과 현재 피해 여성과 교제 중인 남성이 동시에 같이 있는 순간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교제 폭력, 교제 살인, 교제 스토킹 범죄가 이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공했던 본인의 이제 집 위치라든지 직장 위치라든지 이런 걸 가해자가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피해자가 방심하는 순간에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굉장히 2차 가해까지 우려되는 중요 범죄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가해 남성에 대해서 신속히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제가 혹시라도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나중에 재판에서 술 마시고 했다. 이거 감형 요소 될까 봐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면 그 범행을 할 당시에 술이든 약물이든 간에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 자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 정도는 돼야지만 그때서야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미리 복도 쪽 창문을 도구로 뜯고 침입을 했다. 새벽 시간을 노렸다. 흉기를 준비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정황까지 파악했다라는 계획적인 범죄들 그리고 흉기까지 준비한 어떤 정황들로 봐서는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술을 마신 이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범행을 하는 것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용기가 안 나서 두려워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이유라고 하면 당연히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고 봐서 감경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들 세게 처벌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또 나오거든요. 술 마셨다고 봐주면 안 됩니다.